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쌤이 지금 아침에 찍는 거라서 목이 좀 잠겼을 텐데 이해하길 바라고. 어, 너무 잠겼는데. 저번 시간에는 그 농민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농민과 노동운동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었고, 그 결과 30년대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떤 비합법적인 그런 운동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학생 운동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다 보니까 약간 좀 과격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고, 또 어떤 뭐랄까 좀 사회주의 자체가 평등함을 추구하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학생들이 이제 약간 음, 여기 대중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학생들이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 3.1운동 이후에 특히 3.1운동을 학생들이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독립운동의 주체임을 많이 자각을 한 학생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여러 청년단체와 학생단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우리 오늘 보게 될 대표적인 학생운동인 60만세 운동과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는 학생단체였던 학생들의 독서회가 이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의 비밀단체, 말 그대로 그냥 책 읽는 모임이야. 책 읽는 모임인데, 이런 학생들의 여러 단체들이 이런 학생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줬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대부분은 인격 수양, 아까 독서회라는 게 있었죠. 독서회라는 건 뭐 그냥 책 읽고, 그냥 저희들끼리 뭐 공부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스터디 모임이야, 스터디 모임. 그리고, 그런데 막 이제 책 읽고 뭐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일본 욕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점차 이제 민족해방이나 아니면은 계급해방 같은 거를 주장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고 하는 학생 단체가 납니다. 전국적인 학생 단체였었는데, 이건 좀 중요한 거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원래 같이 갈 수 없는 단체였는데,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그런 청년 단체였었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당시 일본인 교사들이 학생들을 단합하면은 뭐 동맹 휴학, 다 같이 학교 안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학교 안 가는 거 좋아하겠지만, 이 당시엔 학교를 가는 게 특권이란 말이야. 지금도 원래 특권이야, 니네들은. 학교를 올 수 있는 거는. 이만한 꿀직장이 어딨어.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밥 주고, 옷 주고, 와. 좋은 건데 이것들이 좋은 거를 몰라요. 그래서 동맹 휴학을 전개를 해서 학교를 안 가는 그런 투쟁 같은 걸 하거나, 뭐 교사들에게 어떤 투서를 하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반항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요쪽 페이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요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학생운동이 60만세 운동. 내가 아직 잠에 들겠나 머리가 안 돌아가네. 단어가 안 떠오르네. 60만세 운동이나 광주 학생 항일운동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이었던 학생운동인 3.1운동 있죠. 3.1운동도 요 두 가지랑 겹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3.1운동,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60만세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이 사망하게 되죠. 순종이 사망. 얘라기보다 이 사람은 불쌍하죠. 이 나라한테 치이고 저 나라한테 치이다가 이제 아버지는 쫓겨나고 독살당했다는 얘기까지 있었고, 아버지 고종. 당시 고종 장례식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순종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순종이 사망하니까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고종이 사망했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었단 말이야. 고종이 사망했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었고, 순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큰 운동을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킨 게 60만세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준비를 합니다. 먼저 사회주의 계열, 조선공산당 계열의 권오설을 중심으로 한, 사람 이름 몰라도 됩니다. 권오설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공산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천도교 계열, 민족주의 계열의 천도교 계열의, 천도교는 이제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라 그래서 너네가 자꾸 천주교랑 헷갈리는데 천주교랑 같은 거 아니야. 동학이야, 동학. 동학의 권동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같이 준비를 했었고, 학생단체 학생대표였었던 이현상, 이건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현상이라고 하는 중앙고등보통학교에 다녔던 이현상이라고 하는 학생단체 등등이 중심이 돼서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가지고 큰 시위를 벌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중간에 공산당 계열이 준비는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은 다 잡혀가요. 엄청나게 많이 잡혀갑니다. 공산당 자체가 해체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었고, 그래서 사전에 다 발각이 됐었는데, 천도교계도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학생단체밖에 없었죠. 그래서 학생단체가 주도를 해가지고 만세 시위를 전개했지만은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었었고, 일본이 이미 긴장하고 있었어. 분위기가. 예전에 고종 사망 때도 3.1운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순종 사망 때도 이것들이 뭘 일으킬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미 6월 10일 주변 거리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위가 크게 막 이렇게 전개되지는 않았었다 라는 것인데, 이 60만세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간의 연대가 가능했었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사이야. 얘네가 나중에 남한을 세우고 사회주의 계열이 나중에 북한을 세운단 말이야. 둘이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애들인데, 근데 얘네 둘이 한번 뭔가 같이 통일해서 해보려고 했었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교훈 삼아서 나중에 통일할 때도 어느 정도 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얘네 둘이 합쳐졌는지 이런 과정을 좀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연대가 됐었고, 나중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연대에서 제일 큰 독립운동 단체로 나오는 신간회라는 게 있습니다. 신간회. 신간회는 이제 모든 민족주의 운동, 독립운동들,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전부 다 모든 것들을 합치자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걸 전개를 하는데, 이것의 계기가 됐다는 거죠. 60만세 운동이. 민족유일당 운동. 사회주의 당이든 민족주의 당이든 전부 다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걸 민족협동전선이라고도 하고, 이것의 계기가 됐었다라는 걸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60만세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단어가 어려운데 잘 나온다, 수능에. 잘 기억해. 알겠죠?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보기 전에 60만세 운동회 당시에 학생들이 길가에다 뿌렸던 이제 전단지입니다. 경문. 보면은 뭐 대한독립만세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자. 무슨 주의의 냄새가 나요? 예, 총파업해라. 이거는 노동쟁이랑 소작쟁이죠. 사회주의의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으켰던 이 운동인데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즉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연대에서 이걸 준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봅시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었던 광주에서도 이제 여러 학생단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바로 이 독서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독서회라고 하는 요 학생들이 이 학생 시위가 일어나자 광주의 그 운동을 굉장히 대규모로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학생들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좀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보면은 당연히 일본의 차별 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싫었을 테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네들은 약간 좀 뭐랄까 반항심 그런 거 있죠. 선반에 김대훈이가 나한테 반항심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일본의 정책 같은 것들을 비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동맹휴학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걸 주도했었던 단체가 독서회였고 나중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도 독서회가 큰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비밀 결사 조직이고 자 광주에서 원래 당시 나주와 광주 사이를 오가는 통학열차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기차 타고 다녔었는데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야. 기차 타고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요 안에는 일본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이런저런 충돌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먼저 보면은 광주 농업고 5학년생이 얘는 이제 한국 학생이야. 모리사키 H라고 하는 광주중에게 지팡이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해서 폭행했어. 29년에 하시모토가 우리나라 학생인 광주고보 애들이랑 마주쳤는데 집단으로 폭행당했어. 그러니까 주로 우리 애들이 많이 때린 것 같아. 그리고 지나던 오시마가 경찰에 신고하자 또 우리가 보복구타했어. 우리가 많이 때렸네. 근데 얼마나 짜증나겠어. 일본 애들이 맨날 차별하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욱해서 맨날 때렸나 보지. 네, 5월 광주중학교 4학년 후지가 나주역을 나오다가 고보생의 발을 밟았다. 고보생은 이제 우리나라 학생이겠죠. 이게 잘못했네 먼저 왜 발을 밟아. 사과도 없이 싸가지도 없네. 사과도 없이 가버리죠. 다음날 기차에서 폭행했다. 다음에 광주중 3학년 본도가 열차 밖으로 조선 사람이 개를 잡는 모습을 우리 이제 보신탕 먹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야만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새끼도 싸가지가 없네. 하여튼 일본 놈들이 이거 싸가지가 없어. 야만적이다 라고 히히덕거리자 30명의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서 본도를 구타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열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던 요 아는 애들이야. 다 이제 일본 학생이든 한국 학생이든 아는 애들인데 얘네들끼리 서로 이런저런 충돌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여기서 계속 일어났던 건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일으켰던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던 10월 30일, 29년 10월 30일 나주역 충돌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주역에서 일본 학생 한 놈이, 요놈이 이제 우리나라 여학생 2명을 약간 좀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괴롭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이제 괴롭힘을 당했던 여학생 2명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여학생 2명이었었고, 이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촌동생 박준채라고 하는 또 중앙고보죠. 중앙고보 학생이 이걸 보고서 열받아가지고, 박기옥과 이금자인데, 요 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서 가서 얘한테, 얘가 아마 이름이 후쿠다였나 그랬을 거야. 후쿠다, 너 비겁하게 여자가 뭐 남자 괴롭혀? 사과해 라고 하니까 후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래? 하면서 되게 무시한 듯한 표정을 보였어요. 뭐래? 하면서 뭐래 조센징 이라고 말 끝나자마자 박준채가 이 후쿠다의 면상을 갈겨버렸어요. 그리고서 바로 여기서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나주역에서 여기 나중에 이제 영화로 나왔었는데 50년대 여기서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 패싸움을 말리러 왔던 경찰은 와가지고 이제 패싸움을 진정시키고서 일본 애들 말만 들어주는 거야. 당시 일본 경찰이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 말만 들어주고 박준채 뺨을 때려버렸어요. 뺨따구를. 박준채가 또 기분이 어떻겠어? 기분이 더 열받겠죠? 열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자, 그 다음날 통학열차 안에서도 또 계속 충돌 사건이 일어납니다. 통학열차 안에서도 일본 학생과 그 한국 학생들이 계속 충돌 사건이 일어났고, 당시 표검사를 했었던 영무원도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만 뭐라고 했었고, 그리고
11월 1일에는 광주역 앞에서도 이제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20명 정도가 이제 패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이제 빵 터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계속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서 11월 3일 날, 요 날이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날인데, 11월 3일 날, 이날이 일요일이었는데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라고 그랬어. 왜냐면은 메이지 천황 생일이었었거든. 명치절이라고 해, 명치절. 메이지 천황 생일이니까 그거 행사할 거니까 너네 학생들 다 나와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뭐 이런저런 이제 행사를 운동장에서 하는데, 운동장에서 뭐 노래 부르라고 해도 안 부르고, 뭐 구령을 외치라고 해도 안 외치고 다 이제 무시하고서 침묵 시위를 합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그리고 나서 시내에 나와서 지나가는 일본인들만 보면은 다 까버려요.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보면은 지나가는 일본 학생들만 보이면은 다 시비를 걸어서 다 때렸어, 우리나라 애들이. 그래서 11월 3일에 1차 시위가 일어났고, 이제 이때부터 가두 시위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를 이제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시작으로 봅니다. 가두 시위가 시작이 되고, 이때는 엄청나게 이제 충돌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보면은 지난 3일 광주역 부근 일대에서 조선인 학생들은 막대를 총과 같이 어깨에 메고 전 시내를 행렬했었다. 막대를 안 그려놨네. 여기에는 막대기 몇 개 들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도 시위가 시작되고서 뭐 일본 놈들 물러가라, 뭐 일본 학생들 일본 차별 철폐해라 뭐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이 동아일보 보도가 나고서 독서회가 이제 이 상황을 여기저기 다 알리는 거죠. 다 알리면서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국의 참여학교가 280여 개가 됐었고, 참여학생 5만 4천 명이면은 당시 웬만한 학생들은 거의 다 참여했다고 보면 돼요. 전국적으로 다 들고 일어납니다. 모든 학생들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 슬로건입니다. 당시 싸우다가 이제 패싸움하다 검거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야, 씨, 무섭잖아. 경찰서 털어버리자는 얘기야. 그리고 식민지 노예교육 제도를 철폐해라.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슬로건이고, 이거 잘 외워두세요. 식민지 노예교육을 철폐해라. 그다음에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사회과학이라는 건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의 자유를 획득하자. 그래서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당시 체포돼가지고 퇴학당한, 무기정학당한 애들이 3,000명. 엄청나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자, 여러분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주 항일학생 간의 충돌이 있었고, 일본이 편파적이고, 그 다음에 광주 지역 학생들이 그래서 대규모로 가두 시위를 벌입니다. 특히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데는 신간회라고 하는 당시 독립운동단체의 도움도 큰 역할을 줍니다. 신간회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제일 컸었던 독립운동단체입니다. 가장 컸었습니다. 제일 컸었던 독립운동단체고, 얘네가 광주에다가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이거 알고 보니까는 일본 놈이 먼저 여기서 시비를 걸었단 말이야. 얘가 여기서 시비를 건 사건이다 라고 이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진상을 밝혀내죠. 신간회의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었고, 이때부터 이제 학생만 운동을 했었던 게 아니라 시민 노동자까지 다 가세를 해서, 그리고 해외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3.1 운동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었다라는 걸 알아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교육 비판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혹은 민족차별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점 알아두고, 몇 번 찍었나? 19분. 빈칸 보겠습니다. 밑에 문제. 일제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주의 입장에서 해결했었고, 그 다음에 노동쟁의 중요한 원인은 비인간적 대우, 민족차별, 열악한 작업 환경. 그 다음에 30년대는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투쟁이 더 강했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였었다.
주장과 관련 대상. 지세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할 것. 지세라는 건 땅의 세금. 이거는 소작쟁이죠.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 무라를 배척하자. 이거는 60만세 운동 있죠. 아까 잠깐 나왔었어, 위에. 일본 무라를 배척하자. 여기 잠깐 나왔었어. 토지를 농민에게 노동자, 농민의 정부를 수립하자. 혁명적 조합운동이죠. 검거던 학생 탈환하자. 광주 학생회운동. 그다음에 농민 노동운동은 20년대 합법적인 투쟁, 생존권 투쟁에서 반제국주의, 항일투쟁 성격으로 바뀐다. 29년에 일어난 원산총 파업이 제일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었었고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천도교 등등 민족 유일당을 이루었었던 운동이었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신관회가 많은 도움을 줬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